147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진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침 저녁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쏟아내는 말들을 지켜보면서 참 이 사람은 진짜 정치 지도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 한번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 가슴 속에는 눈을 감으면은 불안감 속에서 내가 감옥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내가 감옥을 안 가려면은 투쟁을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생각밖에. 그러다 보니까 큰 생각이 머릿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심을 움직여서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저질 코미디언들이 관객을 상대로 쇼를 하는 막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 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국민이 집에 기르는 개돼지입니까? 빚이 지금 1000조를 넘게끔 만든 정부가 바로 이재명이가 몸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었습니다. 한 해 이자만 거의 뭐 24조, 이자만, 원금도 아니고 뭐 그걸 그렇게 갚아야 된다 그래요. 문재인이가 부채를 1000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나아졌다든가 국민 생활이 나아졌으면은 문재인이가 참 잘했고 이재명이 하는 말이 옳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빙하입니다. 지금 이 광화문에도 식당들이 영업이 안 됩니다. 직장인 다니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일반 식당에 안 온대요. 일반 식당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구내식당 가격은 한 끼 7,500원 정도, 밖에 나오면은 9,000원, 10,000원 정도, 3,000원 정도를 아끼려고 구내식당에 줄을 서서 먹고 일반 식당은 안 되는 이런 형국을 만든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주겠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면은 그 돈이 얼마냐? 한 13조 원 된다고. 13조 원.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에게 독극물 같은 돈을 줘갖고 국민들을 가금화시켰어. 민주당이 들어서고 이재명 같은 자가 들었으면은 이제 25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안 주겠나 해서 국민들을 유혹합니다. 유혹. 어디로? 활락가로 유혹을 해서 끝내 국민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자가 이재명입니다. 이런 자는 감옥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고, 이런 자가 정치에서 손을 반드시 떼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의고,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무관심했던 결과가 정치적 재앙으로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 저런 무책임한 자들을 정치 결정을 할 겸 보낸 우리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이재명을 찍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25만 원 받는 거, 공짜 심리에 익숙한 사람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설마 뒤집어지겠어? 설마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겠어? 그런 무사안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22대 총선 기간만 그러니까 원래 앞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해서 늘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어. 기업 경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주에 삼성전자 공장을 짓는 거기에 현금 9조 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 한 인간도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일들을 시행합니다. 왜?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돌아가야 국가 경제도 돌아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야 국회의원도 존재 이유가 있고 자기들도 세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경제 원리를 전혀 무시하고 정치 원리로만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요. 이 한국 국민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정치하는 놈들이 원래 막 맨날 저지랄 적골 하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근데 정치를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하나의 쇼 이벤트를 바라봐요. 잘못된 정치인들 뽑아내면 얼마나 국가와 사회의 축이 잘못되고, 그 잘못된 축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고, 그래서 국가는 서서히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엔조 프레스에서 사설에 국민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 국민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올바르게 생각 못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당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정치 선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번처럼 그런 시기에 용산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획 한답시고 사회를 혼돈하게 빠지게 만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보낼 때도 뭐 설마 큰 문제가 되겠어? 언론에서 표적을 삼아서 공격했을 때 황상무는 싸웠어야 됩니다. 근데 황상무를 아웃시켰습니다. 싸워서 진위가 이런 것이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에 이용하려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어 기제와 공격 기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 판판이 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이 무조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을 이렇게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전사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죽여버린 게 민경호부터 죽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항복하는 순간에 이번 선거에서 져버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드라이브 걸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대의 정치 대신 맡기는 이 시대는 접어야 된다. 그럼 직접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사이버 국회, 사이버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더욱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대의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던 정치인들의 그 저질성, 폭력성, 독재성 이런 것들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벌일 정쟁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그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 국가를 파탄의 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연대, 국민노조, 그리고 한국 NGO연합, 우리 시민단체는 사이버 정치 시대를 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